안녕하세요. 스페라.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의 등대지기 법원 회생위원 출신 법무사 최옥환입니다. 법무사님 주요 양력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법원에서 회생위원을 역임했고요. 현재 서울회생법원 상담위원,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회생파산법 연구회 회장, 그리고 법과삼연구소 소장으로 있습니다. 법무사님 그러면 개인 회생 절차에서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가 있나요? 예, 이 개인회생 파산은 이 소송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류 진행으로만 되는 비소송 사건이기 때문에 법무사나 변호사나 차이가 없습니다. 법무사에게도 변호사와 같이 대리권이 있습니다. 이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채무자 회생법상 개인회생 파산 신청 대리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이 작년 2020년 1월 9일자로 국회를 통과했거든요. 따라서 2020년 8월 5일 개정 법무사법 시행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에 대하여 법무사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대리인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을 하면서 주위 분들이 이걸 알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알기를 꺼려하는 경우와 같이 주위 사람들에게 알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법무사가 법적 대리인으로 법원의 송달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원의 송달이라는 것은 법원이 당사자에게 보내주는 우편물을 말을 하거든요. 이 송달물을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신 받을 수 있으므로 비밀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개인 회생과 파산은 어떤 사람이 신청하는 거예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이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채무자가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채무자, 즉 현재는 연체가 되지 않더라도 장래 한 달 후든 두 달 후에 연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개인회생 절차입니다. 총 채무액의 한도가 있는데요.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 5억 원, 담보 채무의 경우에 10억 원, 총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 이내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 절차는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무 전체 변제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의 개별적 채권 행사를 금지하고요. 채무자 재산의 관리 처분권은 파산관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이 채무자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함으로써 채권자들 사이에 적정하고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고 파산 절차에서 배당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관해서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개인 회생과 파산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무의 변제가 어렵게 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가 자신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럼 개인 회생을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예, 우리나라에서 현재 채무조정제도 방법으로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법원이 주관을 하고 있는 공적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이 있습니다. 이 공적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입니다. 사채라든지 개인 간의 채무도 모두 포함해서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와는 달리 사적 채무조정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만이 채무조정제도이므로 여기서는 사채라든지 이런 개인 간의 채무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은 신분상 불이익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라든지 교사 이러한 분들은 자기의 직업을 계속 유지하고 또 자기 자격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채권자의 그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을 할 때 통상적으로 금지 명령 신청을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과 동시에 신청을 하는데, 금지 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어떠한 채권 추심 행위를 할 수가 없도록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네 번째로서는 파산에서는 재산을 처분해야 하지만은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청산 가치의 보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기의 재산 이상을 변제하게 되면은 그 재산을 유지하면서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채권자의 동의 없이 변제 계획 인가가 가능합니다. 즉 이 개인회생 절차는 직권주의가 아주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채권자가 이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와는 상관없이 변제 개환을 인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직권주의가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변제 계획 인가까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 경매를 중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통상적으로 담보권자하고 이렇게 채무자가 협상을 하거나 담보권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하게 되면은 또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일정한 기간 금융기관의 신용거래, 즉 대출이라든지 카드 사용은 제한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업무는 사건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꼼꼼하게 처리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 선택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여러분이 사건을 맡겨야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페로 스페라,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의 등대지기, 법원 회생위원 출신 법무사 최옥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